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신체적 건강이죠. 근데 그 신체적 건강의 시작은 사실은 마음의 건강이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돼야 신체적 건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저속노화요. 우리가 수명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80년 동안은 멀쩡히 생활을 해요. 근데 20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하는 치매 환자이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불행한 거죠. 20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80만 살다 끝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기능, 정신적 기능, 신체적 기능이 정말로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98살까지 멀쩡히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뭐 마지막 한 2년 정도 뭐 병실에 누워 있거나 뭐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늦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속 노화입니다. 노화를 안 하겠다, 노화를 막겠다, 아니면 나이를 거꾸로 먹겠다, 이거는 옳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수 시대, 정말 100세 시대를 맞이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네, 맞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노화를 천천히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저속노화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식단,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연 이 노화에, 저속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적 건강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체적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요. 여기 도표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눈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정서 관리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습관,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거 많이 나오면 사람이 금방 삭습니다. 금방 늙어요. 우리가 정말 막 자식이 애를 먹이고 남편이 막 애를 먹이고 막 이러고 한 몇 년 지나가면 폭삭 늙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주머니인데 폭삭 늙어가지고 할머니 되는 경우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습관으로 잡을 수 있을까? 긍정일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긍정일기요. 하루에 한 3가지 정도 감사한 일을 간단히 적는 거예요. 뭐 노트 같은 거, 다이어리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핸드폰에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개인의 인스타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곱고 숨은 그림 찾듯이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죠. 네. 또 하나, 유머 감각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늙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유머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여백을 못 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고해지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네. 유머는 의학적으로도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도 증가시켜주죠. 그래서 자꾸 이것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요. 사실 정말 진지하고 어렵고 불쾌하고 뭐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모멸감이 드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실 것은 어른답지 못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세련됐다는 건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여유 있게 여백 두고 유머로 승화시키면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못 알아줄 때가 있고 세상은 오해할 때가 있고 또
이게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련,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씩 올려드립니다. 또 깊은 호흡, 호흡이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호흡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미도 급해집니다. 그래서 긴 호흡이요, 복식 호흡, 긴 호흡으로 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는 이제 이런 훈련,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호흡법이나 명상법은 실제로 신체적으로는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 신체는 무너지게 되고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온전히 기능하는 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또 내일도 똑같고 뭐 한 달 후에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걷기, 그 다음에 뭐 10분 호흡 명상, 호흡에 집중하기.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눈을 감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도 좋고,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이러면은 걷기, 산책하기 좋습니다. 또 10분 명상 정도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회는 부조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사회는 정의로워야 하고 나는 대단히 완벽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다,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좀 모자른 면이 있어, 뭐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시고 세상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그런데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정신건강도 도움되고 신체적 스트레스도 적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관계 강화해야죠. 가까운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 이것은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이 재밌게도 모성 호르몬인 옥시토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 그런 데 가셔도 좋아요. 아니면 소모임 같은 거 좋습니다. 가셔가지고 그냥 뭐 어머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종교에 뭐 심취해가지고 뭐 하느님 뭐 부처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교회라면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절이면 절을 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이 사회적 관계를 강하게 맺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들과 하면 어떨까? 아니요. 부부끼리 하면 어떨까? 아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위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관계, 정말 사회적 관계, 여기서 그냥 가볍게 위로받고 가볍게 위로해주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나이를 먹을수록요, 이 나눔을 좀 실천하셔야 됩니다. 봉사요. 대단한 봉사 같은 거 못 하셔도요, 예, 어쨌든 간에 내가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대형 건물이나 백화점, 아니면 뭐 아파트 이런 데서요, 문을 일부러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리문을 먼저 나간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오면은 항상 잡아줘요. 그리고 길에 도로 같은데 뭐 차에서 떨어진 뭐 파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데 지나가다가 그 주워 가지고 건너서 버리고 갑니다. 이거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이 다칠까 봐요? 아니면 뒷사람을 대한 배려요? 아니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의미 있는 사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거대한 봉사 같은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시간도 내기 어렵고
경제적 여유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그냥 쓰레기 보이면 줍고, 뭐 저처럼 뭐 대형 뭐 건물 아니면 뭐 지하철 문, 뭐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도 뭐 자리 양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분명히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심리적 유연성이요. 이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셔야 됩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내 처지의 변화. 내가 항상 활력 있고 젊은 청년. 그럴 때는 세상도 그렇게 날 바라봐줬죠. 근데 어느 순간 아저씨 되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 되고, 어느 순간 아줌마 되고, 어느 순간 할머니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도 바꾸셔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젊을 때처럼 막 술 실컷 먹고, 안 돼요. 예, 젊을 때처럼 연애 실컷 하고 안 됩니다. 몸도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는 둘째치고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이렇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실패와 좌절, 나이를 먹을수록요,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되게 완고해집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안 돼. 이 나이 먹고 뭘 실패를 해.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생겼다. 그러면 또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있죠. 호기심과 학습이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재밌는 걸 하셔야 돼요. 새로운 취미생활,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러시면 분명히 뇌의 가소성이 증가합니다. 뇌는 쓰는 대로 발달해요. 네, 그리고 뇌를 자꾸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스트레스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화하면서 결국 치매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취미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또 심리적 유연성에서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세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유연성, 새로운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어제까지 됐는데 오늘은 안 되네? 작년에는 무릎이 안 아팠는데 올해는 무릎이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을 보호해야죠. 그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목표 중심의 삶입니다. 이걸로 이제 종교인들은 콜링,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삶의 목표가 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 철학이요. 내가 사회에 뭐 어떤 큰 것을 기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너무 없이 살아서 내 자식들한테 아파트는 하나씩 남겨주고 죽을 거야. 근데 요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둘이에요. 그럼 최소한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겠네. 아이들 둘한테 아파트 하나씩은 떡떡 안기고 죽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릅니다. 대신에 그 목표가 현실적이어야죠. 도달 가능해야죠. 내가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벌 거야.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일론 머스크가 나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론 머스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책을 한 권 써서 정말 내가 죽어서도 우리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좋죠. 그죠? 네. 어디 봉사활동 나 열심히 할래. 그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이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세부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적당한 좋은 긴장감, 또 그것들을 성취해냄으로써의 어떤 만족감들이 분명히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콜링이든 소명이든 업이든 아니면 뭐 그냥 세속적인 나 진짜 아파트 두 채를 만들 거야. 좋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가지시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만족감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6번째입니다. 신체와의 연결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요. 아니요. 몸 전체를 유지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음입니다.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내 몸 어디선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 푸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바디 스캔 명상 같은 거 좋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조용한 곳에서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계속 타고 올라오면서 어디가 어떤지, 어디가 불편한지, 기능은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는, 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것도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번잡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침에 좀 걸으세요. 산책하세요. 그러면서 몸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일어났네? 감사하다. 어머, 오늘도 잘 걷네? 다리 감사해. 팔이만 씩씩하게 잘 움직이네? 팔도 감사해. 이 좋은 공기, 신선한 공기 마시게 해주는 코, 입, 폐 너무 감사해. 물 한 잔 마시면 물맛도 좋네. 감사해. 이렇게요. 이거 되게 이상하고 유치하고 이상해 보이죠? 아니요. 하시면요. 정말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너무 예뻐요. 내 몸이 예쁘다는 건 뭐예요? 내 예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 몸에 감사하기 훈련을 해보세요. 이것도 명상법인데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 운동과 심리를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천천히 걷기, 그 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확실하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 과격한 사이클, 아니면 마라톤, 헬스클럽,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즐거운 환경이요.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행복장치를 많이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화초가 있다. 그럼 어때요? 화초 보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화초가 없는 것과 있는 건 차이가 있겠죠. 또 출근하거나 아니면 주부님들 같으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나면 이제 혼자 내려와서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내가 이 걷는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행복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 피난처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들한테 지쳤다. 이럴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꼭 정서적 피난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건요, 미니멀리즘입니다. 예, 아무래도 벌려놓으면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소비 패턴, 인간관계,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삶을 가급적 미니멀리즘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훨씬 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죠? 습관이 바뀌어야죠. 예, 습관이 바뀌면 결국 어떻게 되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노화 속도를 늦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아셨죠? 네,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노화를 좀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